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3배가 올랐어요. 그걸 배운 다음에 다시 거기 또 가서 샀어요. 3배로 올랐어. 또 평생 써도 남을 정도로 거기서 돈을 벌었죠.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여러분. 또 요즘에 ETF가 굉장히 핫해요, 대표님. 네네. 종목별로 나눠서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ETF 뭔가요? 종목들을 전문 투자자가 이미 골라놓고요. 그것을 펀드 형태로 만든 다음에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 시장은 괜찮아. 아니면 이 업종은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ETF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ETF 이렇게 사시나요? 저는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ETF 안에 종목이 100개 들어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 1등부터 100등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는 1등이 뭔지 아는데 굳이 2등부터 99등, 100등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고. 저 최근에 대표님 2차 전지 ETF 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이 너무 없었죠. 2차 전지 ETF는 2차 전지라는 게 향후에 잘 될 거다.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르신 거잖아요. 그거 잘한 거죠. 그게 ETF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영혼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2차 전지주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전기차 옹호론자입니다. 테슬라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이폰 갤럭시 뭐예요? 저는 갤럭시가 더 좋습니다. 갤럭시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갤럭시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요. 거기 D램이라는 게. 네네네. 그 D램을 삼성전자 D램께 좋으세요? 아니면 하이닉스 D램께 좋으세요? 삼성전자께 좋죠.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어요. 네, 패널. 그게 삼성전자께 좋으세요? BOE께 좋으세요? LG 디스플레이께 좋으세요? 삼성전자께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 잘 모르시죠? 뭐가 들어있는지요. 네. 그리고 크게 상관없으시죠? It doesn't matter. 나는 갤럭시 S20이냐 21이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1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사셨어요. 테슬라를 살 때 거기 안에 있는 배터리를 LG화학 배터리랑 SK이노베이션 배터리랑 파나소닉 배터리 중에 어떤 배터리가 들은 테슬라를 사실래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죠. 사실. 네.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테슬라에 종속돼 있는 거고, 그럼 테슬라라는 기업이 힘이 세지겠죠, 점점.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LG화학한테 가서 너네 이거 10원 낮춰. 싫어. 그럼 나 SK 갈게. SK 저희 낮춰줄게요. 파나소닉 저희 20원 낮출게요. 향후에 당연히 2차 전지는 많이 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당연하게 전기차를 탈 때쯤에는 브랜드의 차별화가 전혀 안 되는 부품일 겁니다. 저희는 테슬라를 사면 샀지 LG화학이건 SK이노베이션이건 이런 주식 자체를 원래 안 좋아합니다. 안 될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the only one 또는 the best one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시는군요.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산 거 얘기했다가 되게. 그러면 이제 대표님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해외 주식으로 이제 4년간 아까 160% 정도 수익 났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해외가 좀 선진국 쪽인가요? 뭐 좀 이머징? 저희는 그런 구분을 안 하고 하네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그 나라 사람이라면 꼭 쓸 것 같아. 그런 주식들이 어느 나라에 상장돼 있건 사고요. 그게 어떤 종목? 작년에는 컨택트 같은 걸로 돈을 벌었고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이 조금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하게라도 좀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기 PD님 어리시거든요. 네. 돈 버셔야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일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본 주식? 생각 못했어요. 이 글로벌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각 국가별로 성장하는 국면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민족 제가 완전 많이 합니다. 근데 탈 수가 없어요. 비상장이에요. 아직 비상장이다. 맞다. 네네네. 그래서 나는 배달 음식 참 잘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 갔더니 테이크어웨이닷컴이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라서 막 쿠폰 살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미국, 유럽 사람들이 그 회사 보고 뭐라고 했냐 막 손짓가락질했어. 야, 누가 쪽팔리게 교양 없이 음식을 시켜 먹냐. 그거 피자랑 중국 음식이나 시켜 먹는 거지. 그래서 소외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번 편해지면 불편한 쪽으로 못 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집밖에 배달이 안 됐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한 음식 너무 따뜻하게 너무 맛있게 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얘네들도 이렇게 되게 분명해.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3배가 올랐어요. 그걸 배운 다음에 다시 또 석 둘러봤더니 중국은 또 다시 초기야. 배달 음식 시장. 거기 또 가서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3배로 올랐어. 또. 그러니까 9배가 됐죠, 원금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일본에 갔어요. 일본은 온라인 전환이 매우 느린 나라입니다. 그래요? 여행 가보시면 아직도 막 현금 내야 되는 데도 많고 온라인 구매 잘 안 하고 막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 음식도 늦었을 것이고. 그렇네. 그래서 오이식스 라다이치라는 회사를 또 샀어요. 이제 저는 배달의 민족 앱에서 평생 써도 남을 정도로 거기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아직도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투자가 돼요. 우리나라 배민하고 걔네 데마이칸이라고 하는 배달 음식 업체가 나오는 데까지 한 2, 3년 걸렸고요. 카카오톡 먼저 나오고 일본에 라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무신사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무신사 같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너무 쉬운데? 하면서 일본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거나 국내에서는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계기들을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길목에서 기다리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길목. 맞아요. 예.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여러분. 투자할 때 혹시 주의할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해외 투자는 국가에 막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세계 IT를 선도하지 않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G2 따라갈 건 중국 아닙니까? 라든지 제2의 중국, 베트남 아닙니까? 막 이러 하는 거예요. 네네. 그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걸까요? 왠지 미국이 만든 아니에요. 무슨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는 국내 것만 팔다가 해외도 팔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게 길잖아요. 배달의 민족을 찾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네덜란드에 갔더니 길잖아요. 네네. 그냥 미국 세계 1등 아닙니까? 미국 사십시오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쉬워요, 정말. 예. 그거를 프레임으로 짜서 이번엔 미국, 이번엔 중국, 이번엔 베트남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국도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고 중국도 투자할 만한 회사 아닌 회사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금융회사의 조언이나 이런 거에 너무 프레임에 씌워져서 실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국내에서 유행하는 거, 금융회사에서 강추하는 상품들 다음 해에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골라서 요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지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원금 보장 되잖아요. 마트가 아니잖아요. 마트는 내가 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딸깍딸깍 팔아버리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투기하시니까 투기다, 맞다. 그런데 딸깍딸깍 해서 자꾸 떨어지면 여러 번 잃으면 안 좋잖아요. 한 번 벌어도 많이 벌고 잃을 때는 조금 잃고 하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소비재, B2C 제품, 자기가 이 기업은 정말 좀 확실해 라고 하는 기업들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낫다. 그 나라의 말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그렇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미국 말로 된 거는 이제 잘 하실 수 있겠는데, 일본 말을 모르는데, 김현준이가 일본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일본 투자하면 그 나라 말 두 개 모르는 거죠. 네. 이건 큰일 납니다. 일본가를 나와야 일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문과는 학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거고 주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지만 일본 주식은 제 담당 주식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매니저 주식이에요. 또 그러셨구나. 오. 우리 저니에게서 온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었고요. 방금 그 질문은요. 근데 해외 기업 그렇게 분석할 때 네. 좀 이런 노하우 알면 편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대표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숏컷 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아예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았죠. 그러면 그 회사명을 야후 파이낸스에 쳐보세요. 야후 파이낸스. 네, 주가 차트가 나오면 상장돼 있는 거고 그쵸. 없으면 어차피 투자 못합니다. 아쉽게도. 그럼 있으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네. Investors Relations라는 데 있어요. IR. 네, IR. 투자자 관계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뭔가 응대를 해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렇지.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그 회사가 연도별이나 분기별로 투자자
한테 공식적으로 내는 PPT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열어보시고 그거를 최소한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나서 하면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돈 얼마 버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CEO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 말은 이제 저희가 듣긴 좀 어렵죠. 근데 그게 그 대본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속기사들이 다 쳐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트랜스크립트가 나오면 그거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구글 번역기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좋죠. 그렇네. 이게 해외 투자가 국내보다 좋은 이유인데 국내는 그렇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투자자 관계에 대해서 아직 후진적이에요. 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잘 응대를 안 해줘요. 근데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보가 아주 적시에 적확하게 평등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재료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방법이라서 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 투자할 때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소식이 늦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근데 이런 면에서는 동등하게 정말 공평하게 펼쳐진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하루는 늦죠. 왜냐하면 그치, 시차. 그거는. 그다음에 내가 번역하는데 한 이틀은 늦는데 번역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뭐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유 없이 막 주가 오르고 있어. 그러다가 실적 발표하면 떨어져. 이건 뭐냐면 전문 투자자들한테 이미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그렇네. 오늘 방송 보고 많이들 투자하실 것 같아요, 실제. 네. 지금 약간 미국 쪽에 조금 몰아져 있는데 이거를 네. 다양하게 그 트랜스크립트 이런 거 이용해서 맞아요. 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여러분 해외 투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가시기 전에 네. 나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대 수익률 첫 번째 낮추시고 두 번째 작년은 특별한 해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번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이렇게 가졌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게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주식하지 마. 우리나라는 그런 프레임에 짜여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성장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예금만 해야 되고 부동산만 했던 거죠. 근데 네. 부동산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플라이 휠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네? 까지는 왔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 초기 단계에 머물러서 끝나면 다시 안 좋은 낭떠러지로 가고 역시 주식 안 돼가 될 것 같아요. 벌었을 때 공부하면 기분 좋잖아요? 잃고 나서 하시지 말고 지금 공부하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삼아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라. 와, 여러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한층 더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돈님만세 부탁의 응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김현준 대표님의 인터뷰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고 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